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석 신청과 결심 공판일이 9월 30일로 같이 잡혀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 보석 신청과 결심 공판이 각각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같이 하게 되면서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되는지 이제 궁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일요신문 8월 28일자 그 신문 기사에서 힌트를 얻고, 또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소화해서 정리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일정을 확인해야 되겠죠. 9월 30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8월 21일에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보석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9월 30일에 이 결심 공판과 보석 심사를 같이 하기로 또 법원 측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일에 보석 신청을 한 이유, 그 다음에 재판부는 9월 30일에 보석 신청과 결심 공판을 같이 하겠다고 결정한 그 이유, 그 각각의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제 보석 신청은 이제 이 건강상의 이유로, 또 질병의 이유로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발목이 아주 안 좋아서 이제 이 수술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것은 이제 미웃에서 이미 밝혀졌고요. 또 우리 동네 정형외과 의사 세 분이 유튜브에도 이제 올렸고, 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미 공적으로 증명된 사안입니다. 발목이라는 그 질병, 또 수술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보석 신청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되죠. 뭐냐면 결심 공판을 앞두고서 보석 신청을 했을 때, 그때 보석 신청일이 8월 21일이고 결심 공판일이 9월 30일이니까 길게는 산술적으로 40일, 그 다음에 좀 빼면 뭐 한 달여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길게 남아 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해서 법원 측에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주면, 그때 이제 보통은 이제 로펌이나 법조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심 공판에서 형량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벌금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하든지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보통 이 로펌에서 이제 그런 전략을 짜면서 또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이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심 공판 때 형량이 좀 벌금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아니고 그 이상의 센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름대로 변호 전략을 더 잘 세우거나 이제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보석 신청을 했을 때, 보석 신청을 딱 받아주면 이때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호 전략을 세우고, 보석 신청을 안 받아주면 혹시라도 이제 이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센 것이 구형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석 신청이 안 나온 것을 통해서 그렇게 예상을 해서 결심 공판의 변호 전략을 그쪽으로 이제 보통 세워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로펌 측에서, 법조계 측에서 보통 그렇게 이제 이 변호 전략을 세우고 또 그렇게 작전을 짠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법원 측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법원 측에서 이 보석 심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보석 신청을 바로 진행한다, 이게 아니고 9월 30일에 결심 공판 때 같이 하겠다라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재판부에서 이미 결심 공판이 딱 결정된 다음에
보석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보석 신청을 받아서 법원 측 입장에서 이제 보석을 허가해 주면 결심 공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노출되기도 하고, 또 결심 공판에 그것이 좀 약간 쉽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부드러워지고 좀 심심해지고 그럴 수도 있어서 또 이 보석 신청을 좀 신중하게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 보석 신청과 결심 공판을 같이 묶어서 30일 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나름 그래도 재판이고 또 판사가 법정에서 또 검찰의 구형을 듣고 변호사의 최후 진술도 듣고 하는 이 법정의 재판이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는 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원 측에서 이제 이 판단한 그것이 바로 30일에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 보석 신청을 통해서 결심 공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좀 이렇게 말하자면 미리 탐문하는 차원에서 미리 알아보는 차원에서 이제 보석 신청을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보석 심사를 중간에 그냥 하지 않고 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결심 공판 때 그때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결심 공판 때 보석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같이 하니까 이제 9월 30일 결심 공판 보석 심사를 같이 한 다음에 선고 공판은 보통 한 달 뒤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말에 가겠죠. 그러면 9월 30일에는 선고가 안 돼요. 9월 30일에는요, 자, 검찰이 구형을 하고 변호인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그걸 듣고 결정은 판사가 10월 말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월 말에 하는데 그 30일 보석 심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결심 공판에 대한 좀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심 공판 때는 전혀 벌금형, 집행유예형, 형량 이런 걸 아예 안 하고 그걸 10월 말에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이 결심 공판 뒤에 이어지는 보석 심사를 통해서 그때 보석이 허가되면, 보석을 허락해 주면 10월 말 선고 공판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형량이 아주 부드럽게 나오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 30일 결심 공판 뒤에 이어지는 보석 심사에서 만일 보석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10월 말 결심 공판이 이은 10월 말에 선고 공판에서 그 형량이 아마 집행유예 그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관건은 9월 30일 그 결심 공판보다도 9월 30일 보석 신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보석 신청이 또 보석 신청에 대한 허가가 결국은 이제 10월 말 이 선거 공판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예고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9월 30일에 결심 공판 이은 다음에 결심 공판에 이어서 보석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보석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이 8월 21일에 보석 신청을 했을 때 그때 보석 허가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법원 입장에서는 9월 30일 결심 공판과 10월 말 선고 공판, 이것이 좀 긴 빠지는, 또는 너무 심심해지고 싱거워지는 또는 이제 좀 진지한 이런 것이, 또 이런 느낌이나 이런 맛이 좀 없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법원 측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결심 공판도 좀 살리고 이 선고 공판도 살리는 측면에서 9월 30일에
보석 심사를 하면서 그때 보석 신청을 허락해 주지 않을까? 이건 조심스럽게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상을 해 봅니다. 자, 9월 30일 보석 신청 허락은 저의 예상이고요. 나머지는 8월 28일자 일요신문의 이 기사를 리서치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소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전달해 드렸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